사내 교육을 받는 이제 직원들의 마인드가 그러니까 이미 또 이미 이거 교육이야 또 이거 회사에 교육이잖아. 들어가는 보통 회사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뭔가 창의적인 걸 해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를 해낸다 그런 게 있나 보네 회사에서. 사내 벤처 뭐 이런 거 있긴 하잖아. 근데 뭔가 새로운 걸 이렇게 해내고 막 그런 거는 보통 위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내려오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위에서 결정해서 내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은 윗대가리들이 임원이잖아. 임원들은 보수적이잖아. 뭔가 하면은 실적을 아니, 어떤 혁신을 하려고 어떻게 도전을 하면은 그게 실적으로 분명히 어떻게 수치적으로 나올 거고 그걸 회수하는데 막 3, 4년 걸리면 잘라버린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위에서는 시도를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하향식이라고 하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탑다운이 아니라 다운 뭐냐 이거 바텀업 바텀탑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 밑에서 하는 것도 그것도 좀 그래. 왜냐면 밑에 애들도 다 나름대로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을 거고 거기서 책임이 그러니까 그 책임을 전적으로 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뭐 잘못하면 한 사람이 다 짊어지고 맨날 국민들 앞에서 인사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고 정리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거를 되게 힘든 거지. 그거 다 알면 근데 인사 결국에 잘했지. 그 첫 번째 발자국은 어디로 갈 건지 모르잖아. 여기가 진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뒤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많은 의견이 중요한데 그럼 뭐 그거는 어차피 많은 사원들 머리에서 뭐 나오는 거고 그런 거를 수용해서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크게 어렵단 말이지.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이지. 더워. 왜 안 열려? 잠갔어? 그게 어려워. 우리 따라 할 게 없다는 게 문제야. 따라 할 것도 없어. 그리고 혁신 하는데 솔직히 혁신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까지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옛날 얘기로 들면은 뭐 기관차 그때 우리 뭐 옛날에 기관차 발명한 거 막 그런 거나 뭐 맨날 마차 타고 다니기다 차 발명한 거 뭐 그런 거 아니면 이제 뭐 라디오 쓰다가 그 CD 플레이어 듣다가 MP3로 바꾼 거 아니면 뭐 이거 폴더폰 쓰다가 스마트폰 바꾼 거 이런 거 굵직굵직한 거 몇 개 빼고는 그다지 뭐 실생활 속에서 사사로운 혁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대단한 뭔가 4차 혁명의 뭐 사물 인터넷 막 그런 거에서 결국엔 그 흐름 안에서 뭔가 하나를 이렇게 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그 자발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대기업들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누가 아까 뭐 이렇게 뭐 마차를 발명한다든가 바퀴를 발명한다든가 그런 거는 시초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뭔가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돈 좀 벌겠는데 아니면 그런 게 딱 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건데 대기업들은 이미 보수적이란 말이지. 걔네들은 못해. 그러니까 결국 지금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예비 스타트업자들 이제 대학생보다는 어쨌든 그런데 좀 스피릿이 있는 사람들의 손에서 나오겠지 혁신은. 왜 이런 걸 대기업이 만약에 하고 있는 거라면 왜 이런 걸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고 그 사람이 나오면은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지고 결국 이제 인재가 창의적인 인재가 중요하다는 건데 창의적인 인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교육으로 이제 다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슨 뭐 조그만 회사에서 약간 좀 창의적인 걸 발명하면은 대기업들이 그냥 돈으로 사간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인재도 그냥 사가는 거야. 예를 들면 나 옛날에 그게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 뭐 루이비통이나 이런 데는 짝퉁을 만드는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를 법에 고발하는 게 아니라 그 짝퉁을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그 만드는 사람을 지네 회사로 데리고 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처럼 그냥 어떤 뭐 벤처기업이 엄청 기술이 좋다 직원들까지 아니 야 그게 되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 막 사는 대기업화로만 계속 그지. 그 네이버라든가 맨 처음에 되게 욕먹은 게 뭐야 막 뭐냐 포탈 천눈인가? 아무튼 되게 유명한 거 있어. 포탈 업계에서 되게 떠오르는
아니야 무슨 한 글자 한국어였어 한국말이었어. 걔네가 이제 막 뜨니까는 그거를 사버렸어. 내부적으로 흡수를 해서 자연히 소멸시켜버렸어.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자주 하는 경쟁자 제거 수단이 네가 말하는 경쟁자 그거잖아. 제거. 그렇게 막 커. 쟤네가 좀 싹수가 보여 잘들. 그래서 나중에 우리를 위협할 것 같아. 그럼 걔네 흡수해서 먹어버리잖아. 그렇네. 그 창업자도 그만큼의 대기업이 그만큼의 어떤 대가를 제시를 하면 혹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이거를 계속해서 리스크를 계속 감당을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도 나름대로 위험을 평가하고 그러네. 그런 거지. 그래서 아예 그럼 결국에 최종적으로 가면 기업 하나가 전체를 지배하겠네. 그렇게 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재벌 구조라는 게 그래서 욕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갑질. 결국에는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생태계 다 것처럼 파괴하고. 혁신이 일어나려면 사람이 그 기업이나 뭐 기업이 진짜 망하겠다 하는 뭐가 있어야 된댔잖아. 그런 절실함. 그런 게 있으려면 결국에 경쟁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누군가 우리만큼 치고 올라와서 지금 이러면은 뺏기겠는데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이제 민간 사업을 막 주려고 하는 그런 거에 기초 생각이지. 그러니까 막 이게 한정 같은 것도 막 되게 현지 안주적인 거 아니야. 뭐를 해줘야 되라고 그게 도덕적 해이가 막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없애고 왜냐면 걔네가 그렇게 독점 구조, 그건 독점 기업에도 적용되는 말이잖아. 독점 기업이 뭐 이렇게 경쟁이 없고 되게 안주하고 있으니까는 가격도 내 맘대로 설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안주하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민자에다가 이제 사업을 줘버리면은 한국의 전기라는 거를 이제 보급하는 거에 누군가 할 수 있게 권한을 준다면은 한국 전력도 되게 긴장을 하고 어떻게든 경쟁을 하려고 살아남으려고 하겠지. 근데 그런 상태에서 걔네가 그렇게 다른 새로운 어떤 전기 배포 방식이라든가 그런 걸 혁신했다고 쳐? 그런 게 나왔어. 이제 한전은 이제 끝났어. 걔네가 계속 큰다면. 근데 한전은 이제 그걸 먹어버리겠지. 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하네 하고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을 가져와서 직원들을 가져와서 그 사람들을 적극 활용해서 한다기보다는 애초에 한전이라는 큰 대기업이 딴 조그만 애들한테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으니까는 걔네를 먹고 우리의 시스템 그대로 가져가겠지. 웬만하면은. 그 조금 데려온 사람들을 위해서 회사 전체가 바뀌겠어? 그런 거니까는 그렇게 사들이면 안 돼. 사들이게 하는 거를 막아야 돼. 경쟁을 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혁신이 경쟁을 하게 만들면 뭔가 인수합병 없애야 될 것 같아. 인수합병 없애야 될 것 같아 왠지. 근데 그러려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딱 이렇게 국경을 그려. 이제 삼성 이번에 전장 사업 갔잖아. 자동차 부품 사업. 그래서 하만을 인수했잖아. 그 독일 거냐? 그런 거는 인수하는 거 괜찮아. 어차피 우리 생태계에는 콜라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삼성 기업이 인수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는 그런 가능성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 안에서 만약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 펜텍이 이렇게 나왔어. 펜텍이 졸라 잘해, 되게 잘해. 펜텍을 먹어야겠다고 삼성이 생각해. 왜냐면 자기들이 나중에 위협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안 된다 이거지. 펜텍을 먹어버리면은 삼성은 또 그만큼 독점 구조가 되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한국 이름을 달고 이제 세계에 나가는 기업의 독점 구조. 한국 이름을 단 반경 안에서는 또 독점이 되니까는 그런 걸 못 먹게 같은 국경 안에서 못 먹게 하면 어때? 그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왜냐면 그 기업이면은 기업이 기업을 먹는다는 게 결국에 그 회사 지분 먹는 거 아니야. 그 지분이 그 회사에 돈을 투자한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투자를 안 할 것 같은데? 뭔가 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지분을 다 가지면 먹는 거 아니야. 그 지분을 아예 그냥 가만히만 내 그냥 다른 회사가 이 기업에 투자를 못해. 그러니까 A가 B를 이게 설명을 해봐. 그러니까 A가 B를 먹으려고 하면 A가 B를 먹으려고 하면은 그 사야 될 거 아니야. 회사 주식을 사야 될 거 아니야.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게 꼭 뭐 인수합병으로 먹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투자한다는 개념도 상당히 많은 건데 만약 조그만 회사가 크려고 하면 자금이 필요한데 투자받는 그 의미도 있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제한을 걸어두는 거지. 과반수 뭐 이렇게 나가면은 뭐 그거잖아. 경영권까지 이제 갖고
경영 그러니까 내가 참여할 수 있고. 투자를 많이 했으면 내가 회사 경영권에 참여해서 회사를 좀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정할 수 없다? 아니면은 그 회사에 대해 내가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난 안 할 것 같은데. 옥지하겠네 이거는. 어쨌든 그럼 투자에는 제한을 걸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한 20 몇 프로 뭐 그렇게 투자 근데 대기업이 투자하는 게 수익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겠지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경영권을 보면은 이렇게 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인사- 만약에 그거를 제한을 걸어도 25% 이상 못 가지게 한다고 해. 삼성이 다른 기업을. 근데 그 기업이 25%까지만 가질 수 있어 최대로. 그렇게만 걸어두면은 그래 투자를 안 할까? 만약에 이 기업이 진짜 클 것 같다 싶으면 삼성이 투자를 해서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거는 삼성한테 푼돈일까? 그러니까 투자의 유인이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그 기업을 우리 기술 같은 것도 다 갖고 뭐 경영권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랑 수익 뭐 일반 개미 투자자들처럼 근데 그 수익의 유인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을까? 대기업은? 수익 오반가? 그거 너무 모르는 말인가? 수익에 하겠지? 왜냐면은 그 뭐냐 알리바바 음. 그 손정희 음. 씨가 그 알리바바 작은 데에다가 엄청 돈 투자해서 그거 10배인가 수익이 났다 그러던데. 그러면 그런 거 보면은 뭐 수익도 생각을 하겠지. 그렇지.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알리바바 같은 애들이 나오면 삼성이 안 하고 배기했어? 그러니까 손정희처럼? 대박인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겠지. 근데 손정희가 이번에 그 쿠팡에도 졸라 많이 했잖아, 우리나라. 알아? 쿠팡에 졸라 성능 괜찮겠지. 그 뭐냐 그 택배 유통 쪽. 응. 근데 엄청 거기다 했는데 쿠팡 막 되게 지금도 별로 안 좋은 수익이 거 안 난다고 같던데. 마이너스라는데. 그게 한 몇 년, 한 2년 전부터 봤거든 그 기사를. 1, 2년? 근데 아직도 뭐 개선이 안 되고 도저히 뭐 출구가 안 보이는 듯하던데. 근데 쿠팡에서는 계속 그 유통 그 시스템 그 배송 시스템에 엄청 투자하고 있다는데 보니 내 생각에는 이제는 뭐 아마 드론이나 규제가 풀리면 되겠지. 드론도 이제 규제는- 드론 택배 약간 그런 거 생각하는데 드론도 이제 규제가 장난이 아니라는데 드론이 날아다니는 거 그런 규제도 많고 근데 그거 아마 풀릴 거야 그거는. 아마존도 다 하고 언젠가는 있고. 뭐 풀리겠지. 풀리겠지. 나는 규제가 많아서 정보가 못한데 생기고. 규제가 많아서 뭘 못하고 사고. 그럼 어쨌든 대기업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리스크 테이커가 나가려면 경쟁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경쟁 상대가 없지. 대기업이 어떻게 있어? 맨날 삼성, 현대, LG 근데 그건 우리 내수 시장을 한계로 말하는 거잖아. 내수시장 글로벌 기업이잖아. 글로벌 그러니까 경쟁 사실상 경쟁 기업은 무수히 많지. 근데 이제 기술도 성숙기에 들어왔고 교육 수준이나 그런 것도 다 성숙기에 들어왔으니까는 글로벌적으로 봐도 이제 따라할 게 없다는 거지. 아이폰을 따라할 수 없잖아 이제. 네. 솔직히 이번에도 아이폰 새로운 8 나오는 거 보니까 삼성한테 발릴 것 같은데. 새로운 게 나와야 돼. 삼성이 훨씬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디자인도 아이폰이 지금 따라하고 있어. 아이폰 전까지 7까지만 해도 버튼이 있는데 다음에는 이제 밑에 버튼 없어졌거든. 뒤쪽으로 그리고 이게 넘어가고 그 목업 떴거든. 사진 떴는데 유출됐는데 그거 보니까는 그냥 삼성 따라가더라고. 삼성이나 LG 뒤 버튼 그리고 앞에 버튼 없어지고 커지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버튼 있고. 완전 새로운 게 아니라 있는 거에서 약간 조금씩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지. 아예 새로운 거. 그게 지금까지의 방식 아니야. 지금까지 조금씩 바꿔. 홍채 인식으로 옮겼지. 뒷 버튼으로 옮겼지. 비밀번호에서 지문 인식으로 바꿨지. 그런 조금한 건 혁신이 아니야. 근데 지금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굳이 목숨 걸고 혁신을 막 이렇게 뭐 엄청 감싸고 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게 도태되는 거지 일본처럼. 그러니까 도태가 되면 나쁜 건데 안 되고 수익이 잘 나고 그냥 돈 벌고 있으면 괜찮은 건데 옛날에 아이폰 그 아니 이제 아이- 수익이 계속 날 수가 없지. 언젠가 다른 나라에서 하나 그러니까 생겨. 누가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위험인데 아이폰도 보면은 그 스티브 잡스가 무슨
뭐 막 회사가 망할